안녕하세요 여러분, WW점 유튜버 뚱입니다. 자, 오늘 WW 세계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오늘 9월 16일자 WW 뉴스카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뉴스카드 첫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러 TV쇼 여러 경기가 있었는데 미키 제임스와 아스카의 러 위미스 챔피언십 매치가 좀 제대로 결말이 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여기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지 팬들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매체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좀 이제 추려봤는데 왜 미키 제임스와 아스카의 경기가 이상하게 끝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마지막 장면은 각본이 아니라 실제로 실수가 벌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정말로 실수가 일어났을지 이 내용을 보면은 미키 제임스가 마지막에 패배하는 결말은 원래 예정된 결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심판이 마지막 종료시킨 시점 그리고 경기를 종료시키는 방법이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완전한 실수였다고 합니다. 자, 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심판 스스로 잘못을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제 심판 같은 경우는 여기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나서 이제 일을 하는데 뒤에서 빈스 맥맨 같은 관계자들이 좀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에서 빈스 맥맨이 좀 미키 제임스에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 경기를 여기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심판이 경기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미키 제임스가 이제 아스카락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너무나도 맛깔스럽게 잘 했기 때문에 무대 뒤에 있던 관계자들은 미키 제임스가 정말로 부상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끊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내부에서 판단을 좀 잘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잘못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영문을 몰랐던 아스카와 미키 제임스는 정말로 실제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미키 제임스의 몸 상태를 그만큼 WW 측에서 좀 고려를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미키 제임스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경기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자 뉴스카드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러 TV쇼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또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레이 미스테리오의 딸 그리고 머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보셨다시피 레이 미스테리오의 딸인 엘리아가 머피를 되게 동정하는, 좀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TV쇼에서 보여지는 장면 그리고 표정, 동작 하나하나가 전부 각본의 연출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이 미스테리오의 딸이 머피를 동정했던 그 장면이 뭔가 뭐 로맨스 각본을 펼치려는 게 아니겠느냐, 뭐 요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레슬링 업적을 라디오 데이브 멜처도 이 상황이 100% 고의적인 연출이다, 앞으로 엘리아 미스테리오와 머피가 어떤 각본을 함께 소화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물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팬들의 입장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엘리아 미스테리오와 머피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인데, 뭐 사실 나이 차이가 뭐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만, 뭐 어쨌든 이 각본이 아직 펼쳐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현지 매체들은 지금 미스테리오 가족 전체가 지금 세스 롤린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자 한 명 한 명씩 어떤 각본을 맡고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대립이 장기화 될 것 같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장기화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구체적인 상황들은 또 지금부터 또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카드 세 번째 소식, 이번엔 제프 하디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BT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WWE 경력이 정말 본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간절한 기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 인터뷰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프 하디가 쉐이머스와 대립을 할 때도 제가 몇 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프 하디는 본인의 실제적인 그런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합니다. 금주를 실천하지 못한 과거의 실수를 정말 이번만큼은 끊어내고 싶어 하고 있는데, 본인의 몸도 많이 망가지기도 했거니와 지금 본인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족을 위해서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생을 바꿔보기로 정말 제대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제프 하디가 간절한가, 그 마음이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제발 이 기회를 망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 신께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과도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서 정말 여기서 더 이상의 또 다른 실수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제프 하디인데, 제프 하디의 활동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제프 하디의 마음가짐, 그런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그런 제프 하디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자 뉴스카드 이제 네 번째 소식, 앞서 제프 하디의 소식과 연결되고 있는데, 제프 하디의 재계약과 관련된 추가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글로 남겨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장면을 따로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드 다섯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알레이스터 블랙과 안드라데의 푸시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요런 내용의 좀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면이 존재합니다. 자,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제 폴 헤이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폴 헤이먼은 좀 주목받지 못한, 혹은 NXT에서 곽광받던 이런 슈퍼스타들을 좀 밀어주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알레이스터 블랙과 안드라데가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슈퍼스타겠죠. 근데 이제 폴 헤이먼이 이제 브랜드 대표진 자리에서 이제 물러난 다음에 좀 알레이스터 블랙과 안드라데가 곤경에 처할 것이다라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빈스 맥맨은 지금 알레이스터 블랙과 안드라데의 팬이 아니다, 두 사람을 밀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분명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폴 헤이먼이 두 사람을 높게 평가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빈스 맥맨이 지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완벽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물론 이 소식은 트리플 H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씁쓸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안드라데의 미래가 상당히 지금 부정적이고 좀 어두운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안드라데는 엔젤 가르자와 분열 각본을 이제 밟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대로 간다면은
안드라데가 젤리나비가 아니라 엔젤 가르자에게 희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안드라데를 밀어줬던 그 모든 푸시가 사실상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빈스 맥맨은 엔젤 가르자를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앞서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으로는 안드라데의 미래가 조금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카드 6번째 소식은 아까 5번 소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폴 헤이먼이 없는 사이에 브루스 프리처드,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젊은 재능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뭐 요런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 소식은 제가 장면만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WWE 안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요 내용을 차근차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드 7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슬보츠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 WWE가 아직도 건물 외부에서 TV쇼를 제작하고 싶어한다, 뭐 요런 이야기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난 서머슬램이 있기 전에 WWE가 서머슬램을 뭐 야외에서 개최하려고 뭐 논의를 하고 있다, 뭐 그때도 대형 선박, 뭐 야외 해변, 뭐 요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아직도 그 계획이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TV쇼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뭐 특별 뭐 전담 부서까지 지금 꾸려져서 뭐 여러가지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곤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WWE TV쇼 뿐만이 아니라 레슬링 뭐 자체가 이 관중들의 반응에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지금 WWE 입장에서도 관중의 그런 실제적인 응원과 야유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WE가 지금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메인 센터 계약이 종료되는 10월 말, 이제 10월 마지막 날에 계약이 끝나는데 11월부터는 밖에서 과연 TV쇼를 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카드 8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는데, WWE 슈퍼스타들의 이름이 왜 줄어드는지 그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데이브 멜처가 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WWE를 보면서 슈퍼스타들의 이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시겠다 하셨던 분들께서는 요 내용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악역으로 활동하는 슈퍼스타들의 이름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좀 존재하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이게 슈퍼스타들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악역으로 활동하는 슈퍼스타들의 이름이 좀 친근하게 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알렉산더 루세프의 이름에서 알렉산더를 뺐다, 뭐 요런 예시도 있고요. 물론 이제 요런 이야기는 루세프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안토니오 세자로의 또 예시가 있는데,
안토니오라는 이름이 친근하게 토니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악역으로 활동할 세자로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안토니오를 뺀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가장 최근에 버디 머피의 이름이 버디라는 단어가 빼서 머피가 된 적이 뭐 있습니다. 머피가 악역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줄여지기도 했는데 WWE 슈퍼스타들의 이름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번 주 러 TV쇼 시청률 보고 여러분들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요 다음부터는 간추린 소식들까지 빼놓지 않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